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건설 건자재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룡입니다. 오늘 유한타 투데이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2022년 1분기 건설사의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프리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도 달아놓은 것처럼 이번 1분기 실적에는 아무래도 변수가 될 만한 부분들이 그 원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수익성 방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까가 조금 관건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5개사, 유한타증권에서 커버하고 있는 건설 업종의 그 커버리지 관련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좀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낮아지고 있는 컨센서스에는 부합할 걸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전년 동기 대비 그 매출 증가로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주택 건축 부분에 대한 매출 확대에 대한 얘기들, 쭉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졌었던 그런 트렌드가 이번 1분기에도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역으로 이익단에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알려진 그 원자재 가격 이슈,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로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이런 주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담에 대한 포인트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를 보다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이 건설사들의 그 원가 상승 우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불확실한 요인들이 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그 실적 훼손 우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건설 주요 자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철근이나 시멘트 가격에 대한 추이를 좀 넣어놨고요. 철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좀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의 이익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영향 자체가 현재 좀 추정하고 있는 그 이익 레벨에서 크게 하회할 정도의 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지금 국내 그 철근 유통 가격이 2021년도에 상당히 조금 많이 상승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실제로 그 해당 기간의 주요 건설사들의 그 주택 건축 부분 원가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원자재 가격은 상승했지만 실제 건축주택 부분 원가율이 양호할 수 있었던 원인들을 보면 결국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을 저희가 발주처한테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소위 그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통은 이제 국내 공공공사 위주로는 이런 계약 조항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좀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자재에 대한 계약 방식별, 조달, 처별, 각각의 좀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앞단에서는 이 분양가에 대한 상승 효과가 기울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슬로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과거 대비 분양가 상승 역시도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철근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40% 급등을 했다라고 해서 그 30-40%에 대한 철근 가격 상승이 그대로 건설사들의 건축 주택 부분 원가율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포인트들을 좀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시멘트 가격 역시도 지금 2월부터 18%에 대한 가격 인상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도 있겠지만, 추후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여전히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테마 자체는 건설사들의 좀 실적 우려 훼손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 건설 현장, 산업 현장, 비단 꼭 건설 섹터뿐만 아니라 철강이나 화학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런 산업 현장에 있어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이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경영주나 사업주들한테 물을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가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지금 이런 사건들이 현장에서 좀 터졌던 부분들은 있고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은 소요가 될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도 그렇지만 연초에 알고 계신 그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붕괴 사고, 또 이러한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결국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 기존보다는 보다 좀 많은 원가,
또 안전에 대한 좀 보다 많은 비용, 그리고 그 인력에 대한 뭐 교육, 뭐 이런 등등등 요인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뭔가 공정률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또 기존에 투입하지 않았었던 그런 좀 안전관리 관련된 비용들을 또 투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현장들에 대한 원가 상승이나 또 매출 지연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좀 건설사의 실적 훼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서는 주요 대형사들의 입장은 실질적인 시행 전후 큰 그 비용 이슈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근거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긴 했지만 이 법안 자체가 이미 1년이라는 그 유예기간을 거쳐서 지금 시행은 되고 있고, 그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에 이러한 실질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거기에 필요한 뭐 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뭐 현장에 대한 그 안전관리 프로세스 강화 같은 이러한 비용들에 대한 선 집행, 그리고 선 교육, 이러한 부분들을 충실히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급격한 그 원가 변동 없을 거다라는 게 뭐 전반적인 회사들의 의견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얼마만큼의 이익 훼손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좀 전반적인 실적 추정이나 실적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좀 상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좀 부정적인 이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 보면은 작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전반적인 건설사들의 뭐 실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국내 주택 건축 부분의 좀 안정적인 이익 성장, 거기에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추가 원가 이슈가 얼마만큼의 이제 이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을 좀 가졌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국내 건축 주택 안정적으로 이익 성장을 냈었던 그 부분에 대한 원가 훼손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상존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과거의 실적과의 좀 색깔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들이 올해 1분기에 좀 특이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과거의 추가 원가 이슈가 결국 건설사들의 실적을 흔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이 왼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2013년도부터 해외 쪽 추가 원가 이슈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됐다가 2018년도, 19년도 들어서는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0년도에는 익히 알고 계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다시 좀 불거지면서 전반적인 해외 쪽 비용이 좀 늘어났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도 대비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뭐 올해는 이러한 해외 쪽 관련된 추가 원가 이슈가 뭐 전반적으로는 보다 좀 안정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근거는 결국 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이었던, 그 다음에 발생하고 나서 이제 가장 최근 기준인 2019년도 4분기와 2021년도 4분기 주요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현장들에 대한 미천구 공사나 공사 미수금 같은 이런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는 좀 해외 손실 쪽으로 좀 연결됐던 사례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 미천구 공사나 미수금에 대한 부분들을 요 두 시점에 놓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좀 증가하지 않았었다라는 부분, 과거 대비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부분,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 들어서 실제로 이러한 좀 손실로 떨릴 수 있는 우려가 있었던 이런 미천구 공사나 미수금 등이 일정 부분 그 손실로 연결이 돼서 반영됐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해외 쪽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작년도 대비 올해에는 좀 크게 불거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다 안정화된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작년도에 저희가 연간 전망 자료를 통해서 2022년도 건설 섹터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이제 실적 개선이나 국내 주택 분양 증가, 그다음에 해외 수주 개선, 중장기적인 신사업의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좀 보다 가시화, 점진적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같은 이러한 좀 불확실적인 부분들은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2022년도 건설업종 투자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희석하고 있다는 맥락에서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2022년도 1분기 그 건설 프리뷰 관련된 자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